안녕하세요 여러분. 여러분도 이렇게 풍경을 그릴 때 내가 보는 멋진 모습을 담아내기가 어려워서 고민해본 경험이 있나요? 오늘은 그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 중 하나인 원근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. 원근법이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먼 곳과 가까운 곳의 차이가 느껴지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입니다. 미술적으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투시 원근법 혹은 선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우린 입체 공간, 즉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죠? 그런데 사진이라든지 그림,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런 화면은 평면 2차원입니다. 투시 원근법이란 이 둘의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인데요. 우선 3차원 공간에서 먼 곳과 가까운 곳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넓어서 먼 곳과 가까운 곳의 거리 차이를 잘 느낄 수 있는 운동장에 나와봤습니다. 지금부터 선생님이 저 먼 곳까지 걸어갈 텐데요. 그때 선생님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관찰해보세요. 잘 관찰했나요? 그럼 이제 교실로 돌아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어때요? 선생님의 키가 순식간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난 것일까요? 아니겠죠? 선생님의 키는 그대로이지만 더 먼 곳에 있는 물체는 더 작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선생님의 머리끝과 발끝을 따라서 선을 그어볼까요? 그럼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지점이 보이게 됩니다. 이곳을 멀어지면서 안 보일 정도로 작아진다라고 해서 소실점이라고 부릅니다. 원근감이 느껴지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선 이 소실점을 찾아야 합니다. 이 사진을 볼까요? 익숙한 학교 복도죠? 이 사진에서 천장, 복도, 신발장 등의 선을 잇다 보면은 역시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선들을 투시선이라고 하고 만난 이곳이 뭐라고 했죠? 네, 바로 소실점입니다. 꼭 소실점이 그림의 중간에 위치할 필요는 없어요. 예를 들어 이 사진의 소실점은 어디 위치할까요? 그렇습니다. 화면의 오른쪽 아래, 바로 여기 위치하네요. 그런데 잠시 이 가로등을 볼까요? 원래 가로등 사이의 간격은 모두 같죠? 하지만 사진에서는 멀리 있는 가로등의 간격이 더 좁아 보입니다. 이건 역시 원근법에 의한 것인데 신기하게도 한 칸을 띄우고 가로등 각각의 꼭대기와 아래를 대각선으로 잇다 보면 교차점에 정확히 중간 가로등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방금 본 사진들처럼 소실점이 하나인 것을 1점 투시도라고 합니다. 그런데 사실 투시법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예를 들어 이 사진을 볼까요? 이 사진에서 투시선을 찾아서 긋다 보면 이렇게 소실점이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. 이건 2점 투시법이라고 해서 웅장한 느낌을 주기에 좋습니다. 그리고 소실점이 이렇게 그림 밖에도 얼마든지 위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. 2점 투시가 있으면 혹시 3점 투시도 있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이 사진을 볼까요? 방금 사진과 같이 소실점 2개가 있고 거기에 더 이렇게 위로 향하는 소실점도 하나 존재해서 총 3개의 소실점이 존재합니다. 2점 투시와 비교해서도 더욱 과장된 강조 표현이 가능한데요. 사실 여기에 더 추가해서 4점, 5점 투시도 있지만 오늘은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다루지 않겠습니다. 대신에 오늘은 1점 투시법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 준비물은 이렇고 이 중에서 자가 가장 중요합니다. 여기에 색칠 도구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. 준비됐으면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합시다. 우선 연필로 소실점을 하나 찍어줄게요. 그림 안이나 밖이나 어디 있어도 되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중앙에 찍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이 소실점을 중심으로 투시선들을 그어주는데요. 각도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니 여러 방향으로 한번 그려봅시다. 이제 이 투시선들을 기준으로 그림을 채워나가면 되겠습니다. 이때 이왕이면 같은 간격으로 있는 가로수나 전봇대, 가로등 등을 이용하면 원근감이 더 잘 느껴지겠죠?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 양쪽 끝에 가로등 2개를 그리고 대각선을 그은 다음 교차점의 중간 가로등을 위치시키면 됩니다. 이쪽은 건물로 채워볼게요. 투시선을 여러 각도로 그으면 다양한 높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바닥선은 하나로 통일해야 길이 삐뚤빼뚤하지 않겠죠? 밑그림이 얼추 완성되었으면 펜으로 그려봅시다. 펜선은 지울 수 없으니 겹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고요.
소실점에 너무 많은 선이 모이다 보면 지저분해 보이니 그것도 조심합시다. 이런 식으로 중앙선, 사람, 개미 등을 그려서 원근감을 더 재미있게 표현해 봅시다. 펜으로 다 그렸으면 이제 지우개로 연필선을 지워주면 됩니다. 투시선이 사라지면 그림이 더 깔끔해지겠죠? 디테일을 더 추가하면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보세요. 다 그렸으면 이제 색칠까지 해서 그림을 완성해봅시다. 이번 시간에는 원근법, 그 중에서도 투시 원근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. 투시 원근법 혹은 선 원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실점과 투시선이고, 이 소실점의 개수에 따라 1점, 2점, 3점 투시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. 그리고 1점 투시를 이용한 그림도 그려보았는데요.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이 원근법만 확실히 익힌다면 여러분은 풍경을 2차원의 그림으로 더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